딱 40분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 교재를 이제 볼 건데요. 교재를 108백증 교재를 볼 건데 1페이지부터 이제 볼 건데 이 판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례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2페이지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꿔드렸죠. 이건요. 그러니까 그 파변 결정 1문의 2페이지 목차는 답안은 바꿔 수정해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의 소재에서 19조 한 다음에 첫째 치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통치행위인지 문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통치행위인지 문제된다.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극명하게 있는데 우리 판례는 여전히 통치행위를 긍정해준다. 그래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통치행위다.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항고소송이 그러면 대상이 되지가 않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차근차근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저거 해보세요. 4페이지 가면은 갑이 제기한 소송 형식은 입법한 행정장을 미리 저적 목적하는 이게 된다. 그래서 3조, 4조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데 가장 좋은, 가장 전형적이고 고득점을 하는 이 대전제는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제2조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에 보면은 그 법원은 자신에게 속하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소송 형식이요. 그 소송 형식이 4조에 있죠. 그래서 행정법 4조를 연달아 써주시면서 항고소송에는 이 세 가지 소송 형식이 있다. 그런 다음에 갑이 제기한 소송 형식은 예방적 금지소송이다. 그러면 예방적 금지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판례 꼭 기억하십니다. 판례만. 특히 판례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소재를 잘 쓰시고 판례를 잘 쓰시면은 문제의 소재를 잘 쓰시고 판례를 잘 기억하시면 아주 고득점을 하죠. 그냥 고득점이에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의 방향성을 어디다가 눈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밋밋하게 쭉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언제 다 해요.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잘 찍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4페이지도 어떻게 쓴다? 행정법 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제2조에 하면 쑥 써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법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갑이 제기하는 소송 형식은 소위 예방적 금지소송이다. 혹은 갑이 제기한 소송 형식은 의무이행 소송이다. 그러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 가와 관련하여 현행 행정소송법 허용될 수 있는 가와 관련하여 예방적 금지소송의 제의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산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나눠 드렸었죠. 옛날에 초반에. 그래서 산문과 관련해서 이건 50점짜리. 그래서 행정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률상 분쟁을 해결할 소송 형식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한다. 이제 이건 뭐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2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그 보충 문제로 나눠드렸던 거 그 2기 때 나눴던 이거 가지고 바꿔서 수정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갑의 행정소송 제기가 법률상 분쟁인지 여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치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바꿔드렸어요. 그때 2기 때 이 산문을 바꿔드렸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의 소재에서 행정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행정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률상 분쟁을 해결할 소송 형식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한다. 그런데 묻는 문제,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갑이 제기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지 문제된다. 둘째,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나눠서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자 2번이 치송이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제 소재 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대전제 다시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고 이제 물어봤고, 그다음에 판례에서 행공특법권익이 국권 직관한 다음에 상하는 경우 법령은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행정 작용의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이니까 해석을 통해서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죠. 해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직접성이 없죠.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은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럼 소결, 갑이 제기하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시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면허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벌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 여부, 문제의 소재, 동법 제4조 항고소송에는 취소송, 무효도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확인소송이 있다. 그 다음에 면허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벌을 청구하는 갑행소송의 제기는 소위 의무이행 소송 형식이다. 그럼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인지와 관련하여 소위 의무이행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소위 의무이행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뭐 학판 검사 또 다시 써주고, 이때 이 판례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검압 환청, 예. 검사에게 압력받은 환청이 들린다 그래서 검압 환청.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적인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행 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또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결, 면허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해 주는 처벌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아니다. 설문 해결 둘 다 제기한다.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이렇게 방주 처리하셨나요? 네, 방주 처리 꼭 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는 방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읽는 거예요. 매번 다 읽어주세요. 이건 매번 읽기. 문제의 소재는 매번 읽기. 물론 이제 수정된 답안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수정된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2기 때 이제 나눠드렸던 수정된 것으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읽고 나서 이제 2번 들어가서 뭐뭐인지 여부에서는 이때는 이제 학설, 판례, 검토, 이제 사안의 경우 때 학설도 뭐죠? 여기 옆에 방주 처리, 학설도, 그 다음에 판례도 방주 처리, 검토 방주 처리, 사안의 경우는 방주 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사안의 경우는 딴 거 없죠. 요거 뭐뭐인지 여기서 뭐뭐이다 아니다 이거니까 뭐뭐이다 아니다 요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주 처리할 것은 사실은 요거 1번, 2번, 3번 학설, 판례, 검토인데 특히 판례는 특히 방주 처리해서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설문 해결. 설문 해결은 방주 처리할 이유도 없죠. 이건요. 묻는 문제가 이다 아니다니까. 문제가 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할 때 매번 읽는 게 이 점하고, 그다음에 판례 요거 방주 처리된 거. 요것만 계속 잘 읽어가면 돼요. 시간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나는 충분히 이걸 점수를 여기서 경쟁력 있는 점수를 받아야겠다면 학설에 이것도 방주 처리하고 검토도 방주 처리해서 그대로 외워주시고. 그래서 방주 처리해서 읽을 때 이렇게 쭉 읽고 인지 여부 빵빵빵 땅. 그 다음에 인지 여부 빵빵빵 땅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가다가 내가 왜 여기다 두 문자 이렇게 썼지? 그러면 두 문자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주고, 내가 이래서 내가 여기다 두 문자 썼구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속도가 엄청나요. 진짜 20회독 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20회독 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지 넘겨서 이제 8페이지 이제 치송이 제기가 가능하냐,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첫 번째 문제의 소재가 치송이 제기가 적법하려면, 치송이 제기가 가능하려면 2% 바꿔주고 이제 슈드 처분을 치송의 대상으로 치송의 원고 적격, 피고적 대원 피협 재관행 치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문제 뭐와 관련하여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면 이제 9페이지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이제 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이 답안 작성법은 안 보셔도 돼요. 실제 문제 가지고 계속 쓰세요. 실제 문제 가지고. 그러면 실제 문제를 어디서 보는 거냐? 마지막 묻는 문제. 11페이지 마지막 묻는 문제. 갑은 X의 의뢰에 대한 CF 소송사업 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갑은 X의 의뢰에 대한 CF버스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 묻는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가장 있잖아요.
최고로 높은 연역적 대전제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의뢰에 대한 사업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행정소송에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행정소송에는 4개가 있죠.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주소송. 그러니까 4개가 있는데 그게 법조문을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이하동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다. 이렇게 4개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4개를 쓴 다음에는 거기서 항상 뭐예요?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소거. 그래서 갑은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제기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되죠. 갑은 제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묻는 문제. 갑은 X 의뢰에 대한 시범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X 의뢰에 대한 시범운송사업 면허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 둘째, 기준업자인 갑이 취소의 원고적 기록을 충족하는 문제된다.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채점자가 왜 이렇게 썼지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앞에는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해놓고 뒤로 가서는 취소의 원고적 기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왜 이렇게 썼지? 그렇게 쓴 것을 안쪽에서 딱 써주면 고득점이에요. 그래서 X 의뢰에 대한 시범운송사업 면허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문제 소재 다 읽어달라고 그랬죠. 동법 제38조 제1항 컴마에 컴마. 과가 아니라 컴마. 동법 제38조 제1항 컴마 제19조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밑이 아니고 이 컴마는 있잖아요. 이 컴마는 이제 보통 컴마 이 처리를 할 때는요. 이 컴마는 준용을 가리키는 약어예요. 약속된 기호예요, 원래. 앞에 있는 게 준용 규정이고 뒤에 있는 게 준용 당하는 규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컴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싶죠. 무슨 법체 맺죠. 이거 무슨 점 맺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점으로 그때는 가운데 점으로 이렇게. 컴마가 아니라 컴마로 해버리면 준용이 돼버리니까. 우리의 사회과학 답안에서는 다른 사회과학 답안에서는 컴마는 나열을 말하고 A, B, C, and D 이렇게 하는 게 나열이잖아요. 그런데 법학을 쓸 때 컴마로 해버리면 이건 준용을 가리키니까 함부로 컴마 쓰시면 안 돼요. 그때는 가운데 점으로 쓰면서 가면 돼요. 가운데 점으로. 자, 그래서 동법 제38조 제1항이 이제 19조를 준용하니까 컴마 제19조와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로는 법집행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주는 행정적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가 아니고 목차 그대로 갖고 온다고 그랬죠. X의 의뢰에 대한 시범운송사업 면허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X의 의뢰에 대한 시범운송사업 면허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로는 법적 공권 행사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원래는 이제 대상인지 문제된다. 원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냥 일단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습관적으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럼 X 의뢰에 대한 시범운송사업 면허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적 공권 행사인지 판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공특법권의 이걸 방주 처리한다고 그랬죠. 행공특법권의 국권직관 이렇게 써놓고 사안의 경우 X의 시범운송사업 면허는 X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의리라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시외버스 운송 노선에서의 이게 이런 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요걸 쭉 내려 쓰는 거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즉 공법상 행위죠. 그 다음에 특정 사항이죠. 의리라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시외버스 노선이죠. 그에 대하여 뭐한다? 권리의 설정을 명하기. 독점적인 운송사업권의 설정을 명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규는 공권 행사이다. 이를 강화상 특허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다. 여기까지 넘어가도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독점적인 운송사업권 설정을 명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가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소결은 이 X의 의뢰에 대한 시범운송사업 면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여부, X의 의뢰에 대한 시범운송사업 면허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런 다음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갑자기 항고소송의 원고적 기억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항고소송의 원고적 기억 그러면은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사항이 해서 법조문이 달라지니까 법조문 하나로 수렴하고 싶어요. 그때는 취소로 수렴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설문상 제소기간의 도가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 확인만으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취소의 제기가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보다 더 실효적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실효적이다 꼭 이 표현을 써야 돼요. 효과적이다, 더 직접적이다, 더 간편하다, 더
더 간략하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보충성 논의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렇게 쓰면 큰일 나요. 보충성 논의가 되기 때문에 보충성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보충성 논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실효성 논의, 실효성이라고 써야 돼요. 실효적이다. 더 실효적이다. 왜 그러냐면, 자, 취소소송에서는 위법성을 확인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원고는 위법하다라고 주장만 하면 돼요. 그러면 피고가 우리 직권심리에서 배웠다시피 피고가 뭐 해야 돼요? 적법 사유가 있음을 합수일입,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행의 입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적법 사유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행의 입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누구가 합리적으로 수긍해야 돼요?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가 끝까지 나는 그거 수긍할 수 없네. 근데 처분청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근데 수긍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 인용 판결이 나와버려요. 이게.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을 가잖아요.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데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돼요. 그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걸 원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원고가. 근데 이 입증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소송법도 좀 배우겠지만 입증을 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결론적으로 한계 상황에 가면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패소한다. 그게 입증 책임이에요. 입증 책임이 별거 아니에요. 한계 상황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한계 상황에 있으니까 법정에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분쟁이 한계 상황이 아니라 너무 명확해. 상대방도 어떻게 거기에서 무슨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줄게. 이러면은 법정에 갈 일이 없어요. 근데 한계 상황이 있으니까 법정에 가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근데 그 애매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입증 책임을 할 때 입증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네가 입증 책임을 져. 한계 상황에서. 그런데 너 입증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 판사는 입증 책임을 지는 자를 패소 처리해, 판결 처리해라. 이렇게 하라는 게 입증 책임의 숨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입증 책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승소 패소 판결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판단 기준이에요. 입증 책임이. 그래서 취소 소송하는 게 좋은 거예요. 더 실효적이에요. 그럼 기존 업자인 갑이 취소의 원고 적격 충족하는 여부, 대전제 뭐예요? 동법 12조 제1문이죠. 대전제부터 쓰는 거네? 그러면 목차는 문제의 소재죠. 대전제, 동법 제12조 제1문에 하면 취소는 처분의 취소를 범세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라고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목차, 기존 업자인 갑이 취소의 원고 적격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범사행위며 범죄를 벌이며 문제된다. 둘째, 기존 업자인 갑이 X에 의뢰된 시범사원변의 취소를 범사에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했을 때 범사행위와 법률의 범위가 문제된다는 요 표현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빼먹으면 안 되느냐? 제3자일 때는 이 표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제3자일 때는 이 표현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범사행위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이제 원고 적격할 때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업자인 갑이 X에 대한 운송면에 취소를 범사에 있는지 여부, 자, 자공 경보 과경 불방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옆에 방주 처리해놓고 자공 경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취지, 과경 불방 자 과당 경쟁이란 경영상 불합리 방지 취지 이렇게 자공 경보 과경 불방.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근거 법규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보시면 돼요. 법률 규정을 보면 자 해석은 뭐냐면 물리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먼저 문헌의 표현을 먼저 보고 이제 문헌의 표현이 애매하거나 문헌의 표현 자체가 없을 때는 판례가 해석을 해줘요. 그 법조문의 해석을. 자 그러면 문헌의 표현을 봤어요. 앞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6조 1항 1호에 당의 사업계획이 당의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수요와 공급에 적합해라. 우리 경제학 공부하셨죠? 1차에서 경제학. 자, 뭐예요? 이퀄리브리엄.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이 있는데 균형 가격 내에서는 뭐가 없죠? 모두 다가 다 좋아져. 소비자 잉여도 있고 생산자 잉여도 있죠. 그러나 이게 균형 가격이 이제 흔들리면 그래서
독점이든 과점 상태로 넘어가면 혹은 너무나 많은 업체가 난립하면 그러면 이제 시장 질서가 깨지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에서도 그건 과당 경쟁이란 경영상 불합리 방지 취지 규정이라고 본다. 수요와 공급.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규정이 없으면 수요와 공급의 규정이 없으면은 이 처분의 성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의 성질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자연적 자유회복이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발생하는 영역을 자연적 자유의 회복 영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과당 경제로는 경영상 불합리 방지를 하고자 하는 영역은 강학상 특허죠. 그래서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는 과당 경제로는 경영상 불합리 방지 취지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규정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과당 경제물이란 경영상 불합리 방지의 취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쓰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소결, 수소용 원고적 기록 충족한다. 설문의 결, 카본 의뢰에 대한 시범소송 면허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묻는 문제가 뭐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할만하죠? 그 다음에 14페이지도 그거죠? 국회의원 징계 의결. 이미 이건 1기 때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15페이지 가면 징계 의결에서는 느닷없이 국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방의회가 행정청이냐가 문제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는 행정법에서 보는 전형적인 행정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느닷없이 지방의회가 나와가지고 행정청이 될 수 있을까? 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니까. 그래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 묻는 문제가 갑은 제명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나 첫 문장이 뭐다? 행정소송의 소송 형식을 반드시 제시해줘라. 그랬더니 행정소법 이하동법 제3조에 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다. 그러면 갑은 동법 제45조에 하여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이 제명 의결에 대해 행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와이구 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 상대방이니까 얘는 또 원고적 기억이 필요 없죠. 직접 상대방이라. 그래서 와이구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의 소재 동법 38조 제1항 제19조와 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적 공권을 행사했던 그거와 그 밖에 주는 행정제약을 말한다. 와이구 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와이구 의회가 행정청인지 문제된다. 둘째, 의원직 제명 의결이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으로서의 공권을 행사인지 문제된다. 그러면 와이구 의회가 행정청인지 여부, 행정청의 의의, 판례가 얘기하죠. 판례에 하면 행정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기만 하면은 치송의 피고가 될까요?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기만 하면 치송의 피고가 될까요? 아니죠. 그죠? 자기 명의로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자죠. 그러니까 기능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의사결정 기능, 결정된 의사 표시 기능이 있어요. 그 둘 기능 중에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쪽도 행정청이에요. 그것도 행정청이에요. 다만 피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사안의 경우 지방의회는 기능적으로 그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그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하죠. 자, 그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에요. 그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에요.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 자, 와이구에는 그 소속 의원 갑에 대하여 지금 의원직 제명 의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 맞다. 그렇다면 의원직 제명 의결의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적 공권 행사인지 판례 행공특법권의기 국권직권 딱 이렇게 옆에다 써주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지방의회가 그 소속 의원 갑에 대해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행하는 의원직 제명 의결은 의원직에서의 신분 박탈이라는 효과. 자, 그래서 의원직에서의 신분 박탈이라는 효과를 왼편에 봤더니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제명이어 있죠. 4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죠.
이거를 꼭 써야 되겠죠. 외워가지고. 의원직, 제명 의결은 의원직에서의 신분박탈, 의원직에서의 신분박탈 이 표현 꼭 외워야 되겠죠. 효과를, 그러니까 제명의 효과가 의원직에서의 신분박탈이에요. 요거는 법률 개념이에요. 법률 개념. 제명이라는 효과가 의원직에서 신분박탈하는 것은 법률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방법 88조 1항 4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에는 구체사실법 공권 행사이다. 소결. Y9의 직원 제명은 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럼 설문의 해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Y9의 의원직 제명은 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갑은 제명 의결에 대하여 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있죠, 이거. 이런 거는 뭐 딱히 어렵지 않겠죠, 산문은.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배부 자료로 드린 건데, 여기서도 행정법 19조와 동법 2조 1항 1호에 하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사실은 법적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여기 재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재결이란 말이 중요하죠, 재결. 이 재결이란 말은 위원회가 행한 공권적 결정을 재결이라 그래요. 위원회가 행한 공권적 결정을 재결이라 그래요. 위원회가 행한 거. 위원회가 행하면 재결. 위원회가 행하면 재결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재결이기만 하면은 무슨 행정심판이라고 착각하시는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 공권적 결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공권적 결정이 수용재결이죠. 그 다음에 수용재결에서 내 이의가 있어요. 보상금이 너무 짜.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공권적 결정이 이의 재결이죠.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공권적 결정은요, 재결이 아니에요. 구제명령이에요.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공권적 결정은 구제명령이에요. 구제명령. 왜 그럴까요? 법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명칭을. 법이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으므로 구제명령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공권적 결정도 재결이 아니에요. 재심판정이죠. 왜요? 법이 그렇게 했으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명칭을. 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심판정의 실질적 법적 성격이 뭐냐는 거죠. 재심 판정의 법적 성격은 뭘까? 그랬더니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하는 게 뭐죠? 구제명령이라는 처분, 원처분에 대한 재심이죠, 재심. 그 재심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재심 판정은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재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하는 것 중에 의결도 있어요. 의결 있죠. 징계의결, 징계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의결이 있죠. 요 의결은 뭐예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결은 이건 처분이라는 얘기인데 처분이 될 수 있는 건데 의결은 처분이 아니고 그 의결에 따른 처분이에요.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권자의 징계가 처분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원회가 해갈 때는 재결이 될 수도 있고 의결이 될 수도 있고 심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처분은 재결만 처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함정 문제인 거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것은 수용재결이라고 그러고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나온 재결은 이의재결이라고 그러는데 이 둘 다 명칭이 재결인데 둘 다 그럼 성격이 같은 거냐 했더니 결론은 그거죠. 수용재결은 처분이고 이의재결은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다. 그러면 행정소법 제19조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면은 19조 법문소송이고 이의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면은 19조 단서소송이 될 거다. 이런 뜻이죠. 그걸 이게 함정 문제예요, 이게 함정 문제예요. 취소의 대상과 피고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지금 17페이지. 취소의 대상. 행정법 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하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에는 구체적 사실이나 법적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받는다. 재결 취소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과 관련하여
시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의 법적 성질. 판례,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 직관. 그 다음에 시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은,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 직관이고, 시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은 실질적 의미의 재결이죠. 실질적 의미의 재결. 그 다음에 실적 의미의 재결이에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에게는 대상토지 수용권을 주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상토지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니까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자, 권리의 설정을 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강학상 대리라고 해요. 이걸 쌍방대리를 하죠.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민법에서는 금지되나 행정법, 공법 영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제기는 독대확, 독립성 대신구조 확정된 재결은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 간주, 독대확이에요, 독대확, 독립성 대신구조, 그다음에 확정 판결 간주. 여기서 확정 판결 간주가 바로 불가변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종의. 확정 판결이 돼버리면 거기에 대하여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변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확정된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 간주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이 맞다. 독대확을 가지고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 재결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는 임의적 전치죠. 임의적 전치란 말은 이제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소결. 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이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죠, 지금. 왼편에 보면은,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요. 따라 통법 19조 본문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시송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가정적 판단을 통해서 만약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재결 취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 취소이 가능.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주어진 케이스 안에서 거기에 관련된 언급이 있냐 없냐를 검토한 다음에 안 된다. 그렇다면 취소의 피고는 뭐냐? 그 다음에 통법 13조에 하면 취소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럼 취소의 대상이 이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의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이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란 처분 등을 자기 명의로 대외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즉 기능적 의미 행정청 중에서 대외적 표시 기능을 행한 행정청이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신의 명의로 하므로 수용재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취소의 피고이다. 설문 해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시송의 대상이 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취소의 피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독촉 19페이지에 독촉 일기 때 했었죠. 일기 도갑 매청이 독촉 도갑 매청인데 자, 이 학공통수 가지고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내니까 이 학공통수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하고 있죠. 이거. 일기 때 이건 했었고 여러분들 많이 외우고 계시죠, 지금. 문제 소재 잘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소재 38조 1항 컴마 제19조와 통법 제2조 제1항이라고 여기는 잘 썼네. 대전제를. 이렇게 쓴 다음에 관련하여 독촉한 거 관련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물어봤죠. 판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 직영 국권 직관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여기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직접 발생한다는 거,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직접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재산 압류가 직접 발생하게 한다. 재산 압류가 직접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에다 준법률 행정에서 강화상 통지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설문해결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국권 직관 요거 나왔을 때 22페이지도 일기 때 이미 했었죠. 오늘 시험 문제 나왔었죠. 토지 지목 정정행위 일기 때 공부했던 거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고 또 페이지 넘겨서 신고를 수리하는 거 신고 수리 2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및 수리의 법적 성질이죠. 시험 문제가 이 신고와 수리 쪽은 조금 자세하게 이 두 문제는 좀 잘 보세요. 이 두 문제는 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조합설립 신고가 반드시 조합설립 신고를 통해서 수리를 통해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계속 신고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고 파트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볼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